오후에 첫 번째 세션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먼저 단학회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생문화연구소의 박찬화 선생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단학회 독립운동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그 빛은 만고의 길이 푸르고 압록강 푸른 물결은 쉬지 않고 흐른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의 어떤 시 구절인데요. 삭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던 독립운동가 이동규 선생입니다. 이분의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시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명의 독립운동가, 숨겨진 독립운동가, 잊혀진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단학회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 대첩 100주년입니다. 또 계현수 선생 순국 100주년이고 천마산대가 1920년에 처음 생겼죠. 그래서 천마산대 대일항쟁 100주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경 세계화 100주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뒤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학회 역사 광복 운동이라고 하면 바로 그 결실이 환단고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를 하고, 그리고 운초 계현수 선생이 편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유립 선생이 전수를 하게 되는데요. 1대 단학회장이 바로 해학 이기 선생이시고 2대 단학회장이 운초 계현수 선생, 그리고 6대 단학회 회장이 바로 이유립 선생이고요. 이유립 선생은 60년대에 단단학회로 명칭을 바꾸셔서 그 맥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단학회 회장 계보를 보면 2기 선생부터 2기, 2대 계현수, 3대 최시흥, 그리고 4대 이덕수, 5대 이용담, 그리고 6대 이유립 선생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학회에 보면 단학회 좀 전에 보셨던 회장이 있고요. 명예회장단, 그리고 고문과 교화사, 그리고 간사의 명단들이 커버한 잡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대 때, 그리고 2대, 3대, 4대, 5대에 이어서 그때 당시에 고문과 간사들을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쭉 이어지는 교화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예회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마산대와 같이 무장항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 광복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은 단학회가 결성되면서 바로 다음 해부터 우리가 이 역사 광복운동을 독립운동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면은 바로 다음 해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실이 바로 환단고기 초간본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1911년에 그 발간이 있고요. 그래서 환단고기 초간본은 아시겠지만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로 이어지는데, 소장자는 이렇게 단군세기는 백감묵 집안, 북부여기는 이영식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선천에 계현수 선생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 삭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가면 압록강을 넘어가면 관전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단학회 독립운동의 어떤 주 무대가 바로 이 삭주라는 곳,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천마산, 그리고 압록강을 넘어서 관전현, 이런 곳이 그 주 무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주 고송희 씨의 독립운동도 여기서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를 쓴 일십당 이맥 선생의 아들인 일인은 개천 군수로, 그리고 손자 이방은 평북 삭주에 근무를 하게 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삭주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삭주의 이영식 선생 이런 분들이 이런 어떤 역사설을 기증을 하게 됐고, 나중에 삭주에서 이유립 선생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환단고기가 초간본이 나오게 된데, 송암 오동진 선생과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경비를 대서 30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봉오동 바로 이 환단고기에 재정 지원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대첩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으로서 국치 이래 최초로 우리 독립군이 외적과 싸워 승전했던 그런 승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이 있고 청산리, 두만강을 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6월 6일부터 해서 6월 7일에 봉오동 대첩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있고 안무 장군이 있고 그리고 군무도독부의 최진동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단이 있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사진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사진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홍범도를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사진을 저도 예전에는 반을 잘라서 썼습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표현할 때. 근데 이 반 잘린 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분이 이제 최진동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진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반을 사실은 잘라서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사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최진동 장군이 같이 레니에게서 권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최진동 장군이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게 바로 1년 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진동이라는 분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동생이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그분의 동생도 있었고 최씨 삼형제가 봉오동이라는 터전을 일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여운형 최운산 이분이 이제 영상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최운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분이 최운산인데 같은 분이죠. 이것을 올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진동, 최운산 삼형제가 1909년경부터 일찌감치 두만강변의 봉오동에 터를 닦고 둔전을 통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고 체코군의 무기를 구입하였다. 이 체코군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청산리 대첩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봉오동 대첩 이전에 이 체코군의 무기를 이미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도 독립군 기지다. 그냥 우리가 거기로 이제 밀려 들어가서 거기서 승전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명이 거기서 매일매일 밥을 해 먹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최운산 장군의 손녀예요. 손녀가 최운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바로잡기를 기다렸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사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단학회의 독립운동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사로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분이 바로 이립 선생이다. 이립 선생이 자신이 겪었던 독립 청소년 시기에 일제 시기의 독립운동 그리고 아버지가 개호 선생과 함께 손잡고 같이 독립운동했던 모습 그분들에게서 역사교육을 받았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지금까지 가족사로 해왔던 것인데 그것도 1960년대잖아요. 뭐 커바라는 있든 어디가 됐든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50여 년 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정리된 책이 처음 나올 때가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이미 풀어간 거예요. 50여 년 전에.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기 위해 독립운동사까지도 조작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근거를 좀 댈 수 있는 중간중간 포인트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과 단학회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해학 이기 선생은 1대 단학 회장이신데요. 뭐 한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 1905년에 을산의학대 이 사진 뭐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나인영 선생 바로 대종교의 창시자인 그분과 이기 선생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1905년 나철, 오기호, 홍필주, 이기 등이 일본 동경으로 찾아가서 그때 이등박문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왕과 2등 방문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기오 나철 이 같은 분들이 이완용 등 매국 5적을 주살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을 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갇혔죠. 그런데 고종의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뭐냐면은 이기 선생은 1906년에 윤효정, 장지연 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윤효정, 이 장지연이라는 분이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또 단학회의 또 고문으로 또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명단에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 때의 어떤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뒤에 단학회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대한자강회 회보를 보면은 이렇게 이기 선생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월보 편찬위원으로서 장지연, 윤효정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기 선생, 박은식 선생도 있었고요. 박은식 선생도 바로 이 단학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자강회에 개정수라고 이렇게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유서의 서문에 보면 자강회 개정수와 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개정수는 당연히 계연수 선생입니다. 그래서 자강회의 회원이 바로 계연수 선생이었고 이분이 같이 여기 그 자강회 회원이었던 계연 선생과 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로부터 인연이 있던 계연수 선생과 계연수 선생도 자강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효정이라는 분도 바로 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연이 있어서 결국 천부경을 계연수 선생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바로 이 전병훈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병훈의 1920년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작년 정사년 1917년이 되어서야 바로 이제 계연수라는 한 도인이 있어라고 해서 1920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계연수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약초를 캐러 백산에 들어갔다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석벽에서 이 문자를 발견하고 베꼈다 한다. 이것을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얻었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일이다라고까지 이제 전병훈 선생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펴낸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펴낸 계연 선생은 1916년에 묘양산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고 9월 9일 이제 9월 9일이라는 건 뭐 9980일이니까 천부경과 관련된 그런 날짜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9일에 탁본을 하여 1917년 1월경 단군교 교당에 보냈다. 이후에 이제 윤효정을 통해서 전병훈에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천부경 원문이 나오고요. 이 정신철학 통편이 전 세계 29개국에 150여 개 대학에 보내졌기 때문에 바로 이 1920년이 천부경 세계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가 천부경 세계화의 100주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정오라고 해서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그 김성환 군산대 교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0년 가까이 이 위대한 학자가 관심받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계는 지적 재창조 작업에는 인색하다. 관성적 연구다. 그리고 한국 강단 철학이 많이 들어봤죠. 강단 사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강단 철학이 시작된 경성제국대학에서 국학담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런 학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그리고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것이 통편이란 말처럼 통편집된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삭제되어 왔었던가 이것이 이제 개탄하는 것이죠. 거기에 천부경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계연 선생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에 단군교회 단탁에도 창간호에 보면은 계연수 기서라고 해서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20년 정신철학 통편과 1921년의 단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연 선생은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논문을 발표한 분은 일제시대에 이런 기록들은 제외하고라고 하는 문구를 썼는데요. 제외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제시대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왜 제외하고 그 뒤에 1969년에 나오는 해동 인물지부터 얘기하냐 이거죠. 분명히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계연 선생의 실존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 이때 이유립 선생은
뭐냐면 14살, 뭐 15살 이렇게 됐잖아요. 청소년이었습니다. 뭔가를 조작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를 이제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철 정은모 이기 선생의 단군교회 증광식에 1월 15일, 그 다음에 이기 선생이 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난 그 즈음에서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은모가 반발해서 단군교를 이어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1909년 1월 15일에 단군교회 중광식에는 이기 선생도 참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다 참여를 했죠. 근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나철 선생과 서로 심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삼신설, 신시개천과 단군 권원 등 핵심 문제에서 뭔가 이게 합일되는 그 점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자강회원이었던 계연수, 이연보, 그 다음에 김효운 등 여러 선생들이 간곡한 희망에 의하여 단학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때는 그것이 1909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성단에 고요한 것은 5월 5일이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대종교는 단군 개천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환인환홍 단군이 이제 삼신이다. 그리고 단학회는 신시개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개천절이라고 하면은 단군 개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개천절을. 근데 신시개천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한 어떤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신이라고 하는 삼신관, 신관의 대립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삼신관인데요. 이 삼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학회는 삼신일체 상제다. 삼신일체 상제. 삼신과 하나 되는 상제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본래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환단고기의 저변을 다 통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신즉 삼신이요, 삼신즉 일상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태백일사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1860년에 동학이 창도될 때 음력 4월 5일 날 그때 수은 최재도 대신사 앞에 나타나신 그분의 어떤 음성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와 도원기서라고 하는 3대 경전이 전부 다 그때 들었던 음성은 상제다. 그것이 이제 뒤에 한울림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만 수은 최재호 선생의 득도 체험에서 나타났던 그분은 상제였다라고 하면서 동학이 상제 문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원구단의 천제를 할 때 바로 황천 상제님에게, 예전에는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만 천자국에서만 모실 수 있었던 황천상제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예식 천제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제 문화의 어떤 복원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단학회에서는 1909년 1월 1일에 해학 선생이 단학회 강령을 짓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던 제천법원, 경조흥방, 홍도익중인데요. 제천법원은 아까 삼신 일체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천 천제 문화를 얘기를 하고요. 경조흥방에서는 아마 이게 조상이기도 하고 또는 국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희환웅 단군의 어떤 국조를 경배하는, 거기서 나라를 흥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홍도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넓은 홍자에 큰 돌을 넓게 펴서 대중들에게 유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9년 3월에 단학회를 결성을 하고 또 해학 대종사께서 절식자진이라 해가지고 음식을 끊고 그때 어떤 나라가 넘어가는 비분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7월 13일이다. 그래서 단학회는 해학 대종사를 잃고 나서 전국적인 조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때 계연수 선생과 바로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연보 선생을 비롯한 5, 6인의 성금으로 해가지고 1909년 대영절 개천절에 마리산 참성단에서 삼신일체 상제를 주벽으로 하고, 주벽이라고 하는 중앙이죠. 메인에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고 환국시조
천재 환인 그리고 신시시조 환웅천왕 조선시조 단군 왕검을 배향으로, 그러니까 뭐 배향이면 좌향이나 우향이나 바로 그 중앙에 있으신 분의 양쪽에 어디엔가에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분을 모시고 천재 의식을 맞추면서 이것이 뭐냐면 다나케에서 하는 천재의 어떤 기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나케 치지문을 발표하고 경술국치 이후로 특히 서북지방을 근거로 하여 점차 비밀리에 회사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최대 노력을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기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이기 선생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 선생은 있는 분이에요. 기록이 다 남아있고 지금도 저 전라도 쪽에서 크게 생가도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3D로 이렇게 전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환단고기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 하는 말이죠. 이기가 남긴 저술에는 환단고기 같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위서론자의 어떤 그런 문구가 책이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촌이암이 지은 저서가 3종이 있습니다. 3종, 이걸 이제 행촌 3서라고 하는데요. 단군색이, 태백진운, 그리고 농상집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태백진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신 해학 이기 선생께서, 해학 이기 선생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계현 선생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태백진운과 태백일사를 그래서 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8년에 태백진운을 이렇게 받아서 간행을 이제 계현 선생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태백진운의 행방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암 선생에서 이맥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기 선생이 그걸 소장하고 있다가 계현 선생에게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발간을 하고 이유립 선생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해학 이기 선생께서 거기에다가 주석을 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석을 단 것을 이유립 선생이 교정을 본 것이 이렇게 대배달 민족사 3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증정, 증주, 태백 속경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해학 이기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행촌 선생 왈 그리고 해학 선생 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굴이 된 것이 뭐냐면 해학 유고집이 있어요. 해학 선생의 유서, 해학 유서라고 해가지고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태소씨라는 인물이 저술한 건데 태백진운입니다. 태백진운의 바로 주석을 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효산자라고 써 있죠. 왼쪽에 효산자, 효산자 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의 지은이는 누구냐면 태소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소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을 얘기하고 효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해학 이기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백진운에다가 바로 해학 이기 선생이 주석을 다른 것이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태소 씨가 행촌 이암 선생이냐? 행촌 선생이 천보산 태소암에서 거기에서 한 1년간 이게 천보산에서 이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태소암에서 묵게 됐는데 그곳에서 소전거사를 만납니다. 이 소전거사를 만나서 이명 범장과 함께 사서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태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를 얻은 것이죠. 태소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상생출판에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해학 이기 선생의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증주진교 태백경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을 최초로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을 내자면은 해학 이기 선생은 행촌 이암 선생이 쓴 태백진운에 주석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주진교 태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백진운이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 태백일사에 언급되어 있는 행촌 3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촌 선생과 관계가 없다? 환단고기와 관계가 없다? 환단고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백진운에 주석을 달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단고기도 주석을 달듯이 감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감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학이기 선생이 환단고기를 감수했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학이기의 사상과 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박종혁 교수님이 이렇게 1995년에 내셨는데 이때는 증주진교 태백경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는 넣어서 그 가지고 계시던 거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학이기 선생이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태백진운에 그걸 주석을 달았고 그것을 주석을 달았듯이 바로 이 환단고기의 주석을 감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됐죠. 태소씨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거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태소씨라는 것을 썼으니까 결국 뭐냐면 소전거사, 태소암에서 만났던 소전고사와의 만났던 이 신비로운 사건, 세 사람에게 사서가 나뉘어진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나케의 주요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다나케의 이제 항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천혈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14년과 15년일 수도 있고 18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천혈맹 그리고 조선인 10보장 1919년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나케의 제천혈맹입니다. 혈맹이니까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항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을 건립을 하면서 그때 고종 황제가 제를 지냈던 곳이 바로 환구단입니다. 이 환구단을 1913년에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었던 것이 조선 철도 호텔입니다. 조선 경성 철도 호텔을 1914년에 지어버렸어요. 우리 제천 문화의 어떤 뿌리가 되는 원구단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이거와 이제 연관성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1914년에 천마산의 제천을 하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제를 지내고 그리고 혈맹을 맺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관집 최시흥, 천마산대 대장 최시흥, 송암 오동진, 김효은, 이덕수, 박응백, 양승우, 이용담, 이태집 그리고 서청산, 백형규 이렇게 12명이 천마산에서 제천혈맹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마산 성인당에 모여서 삼신의 주벽하에 삼조의 신의를 모시고 이제 이건 아시죠? 삼신상제님의 주벽하에 그리고 삼조의 환인환웅 단군의 삼조의 신의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 대책을 토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제천혈맹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천혈맹 그 다음에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라는 것이 언제냐? 15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헌이 좀 충돌이 되는데요. 그래서 1915년으로 본다. 어쨌든 배감 홍범도 장군과 석주 이상영 선생 이 두 분은 벽산 이덕수의 소개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14명이 있었다. 그래서 합하면은 28에서 그리고 다른 문헌에 보면 또 3명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1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만주 관전현 홍성납자 구에 산하에서 단학회를 이설하고 배달 의숙을 열었으며 단학회보를 발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원년이죠. 1918년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학정을 참을 수 없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상용, 여준, 이덕수, 개헌수 등은 대한군정부를 조직을 토의했다. 그러니까 서로 군정서에 이제 그때 참여를 해서 그 군정의 어떤 기획에도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부터 그런 서로 군정서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 개헌 선생이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69년 커바란 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의 기본 강령을 우리가 제천법원인데 제천법원을 통해서 진실을 구하고 경정흥방을 통해서 화평을 구하고 홍도 익중을 통해서 통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기본 강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단학회 본부를 남만주 관전현 홍성납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홍석이죠. 그래서 여길 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이게 붉은 돌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홍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납자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인 1919년 3월 16일에 조선인 10보장을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3월 16일에 다나케에서는 남만주 관전연 홍성 납자죠. 납자에 1,550명이 모였다. 사실 뭐 여기 이제 이때가 3.1운동의 어떤 연장선으로서 3월 12일에도 어디 그쪽에 남만주에 어디 모이잖아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1,500명 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조선인의 10보장을 결정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선인 10보장은 우리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환웅천황님이 처음 태백산의 청강하옵시 목적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과되었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환웅천황의 신시개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나케니까 10보장이 이런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번째는 우리는 매일 아침 성지 백두산을 향해서 연표문을 외운다라고 해서 이 연표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보장이고요. 그래서 이 10보장에는 27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상용, 계연수, 홍범도, 신채호, 이탁, 그리고 최시용, 오동진, 리관집, 이덕수, 김효은, 평강열, 그리고 뭐 양승호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혈명과 조선인 10보장에 둘 다 참여한 독립운동가와 35명이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한쪽만 참여한 분, 제천혈명에만 참여한 분과 그리고 뒤에 있는 1919년에 10보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 10보장에만 참여한 분을 조사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신 지역입니다. 출신 지역이 대부분 평북이에요. 평북. 평안북도고 거기에서도 삭주 지역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주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참여한 분들의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미독립선언서 그 이전에 있는 뭐 무호독립선언서 뭐 이런 것들 보면 무호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쭉 나열된 분 중에 미주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참여 못한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쓴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조선인 10보장이나 선언에 이제 서명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분, 현장 참여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주 뭐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천마산의 천마산대입니다. 천마산대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마산대는 그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에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총영이라고 하는 부분, 천마산이 있고 천마산 위가 삭주입니다. 삭주에 압록강이 있고요. 압록강을 넘어서 관전현인데 거기에 보면은 또 광복군 총영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이상용의 서로군정서까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으로 보자면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을 전후해서 압록강을 넘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압록강에 이제 국내로 진입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훈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이유립 선생은 198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훈장을 타신 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어떤 독립운동을 조작했다, 이런 명단들 다 조작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 뒤에 가서 이렇게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990년에, 그 다음에 91년에 받았던 분들, 김병주, 이봉우, 허기호, 91년에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주상옥이라는 분, 그 다음에 애국장 박응용, 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마지막 2012년까지 최지풍, 천마산대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이유립 선생 사후에 이런 어떤 걸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독립운동가가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리고 자신이 참석을 했거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명단을 가지고 조금의 오류가 있고 뭐 그러한 것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의 착오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맥락은 그대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내면 평안북도가 대부분이고 그중 삭주를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수다. 그리고 천마산대, 광복군 총영, 서로군정서, 남만주의 독립운동, 서간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이 다나케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주라고 하는 곳을 검색을 해보면요,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삭주의 독립운동으로서 1920년 6월 4일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1920년 6월 4일에 6명이 신안면 주재소를 습격하는 것을 비롯해서 26건, 그래서 김태현, 박응백, 이덕수, 최석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덕수, 박응백, 최석순이라고 하는 사람, 최석준이죠. 최석준의 동생이 이제 최석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제천혈맹과 바로 이거에서 참석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립 사후에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이가 9명이다. 결론 내자면 제천혈맹 10보장 독립운동의 그 명단들, 써 있는 명단들은 검토할,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사로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나케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였던 혈맹이 있었고, 그리고 10보장이라는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3.1운동 후에는 바로 최시흥 선생을 이제 3대 단학회장이잖아요. 최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천마산대를 조직하고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이후에 설화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의 무장독립 에도 그 일원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단학회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시작은 또 삭주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에도 보면 이립 선생이 참여를 합니다. 4월 7일 날에 시위운동에 그 아버지와 함께 부형의 틈에 끼어, 아버지와 형의 틈에 끼어서 이렇게 참석했다라고 해서 노래 지으면서 누구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세는 이립 선생은 13세 1919년 10월에 아버지를 따라서 단학회가 주관하는 배달 의숙에서 개연수, 최시흥, 오동진 등 선학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조선 독립단 조직에 참가했다라고 하고, 14세 때는 천마산대의 소년통신원. 그러니까 이거 10대가 뭘 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학회의 주요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사하거나 옥사했는데, 개연수, 최시흥, 이상용, 이덕수 등이 모두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거나 옥사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대일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배달의숙에 대해서도 어제 배달의숙이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달의숙은 당연히 이제 배달국에서 온 어떤 명칭이죠. 근데 이런 명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명칭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아일보 2019년이잖아요. 2019년이 돼서야 여기 배달촌이라는 것을 위치를 찾았습니다. 배달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어떤 기지이면서 한인촌이다. 한인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교육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원보에도 배달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압록강 넘어가서 조금 올라가서 보면 이제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설화군정서의 중심인 삼원보가 있잖아요. 이 삼원보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족회, 3.1운동 이후에는 이름을 한족회로 더 조직화하는데, 한족회는 신문 이름을 새배달로 고치고 신문 발행 장소는 삼원보의 배달촌이다. 여기도 배달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배달의숙은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는 없었냐? 학교는 길림성 통화연에 배달학교가 있었습니다. 1920년 11월 3일 날 이제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 뭐냐면은 경신 대토벌, 이들이 뭐냐면 경신 참변을 우리가 학살을 하잖아요. 대학살을 통해 가지고 1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죽게 되는데, 이 학살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에서 개연 선생이 피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뭐냐면은 이런 배달학교도 배달의숙처럼 그렇게 폭파되고 그다음에 처형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배달의숙도 누구냐면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서 문을 열었다. 이것도 이걸 뭐 석주 이상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원해서 배달학교를 열었는데, 배달의숙도 당연히 지원해서 열었다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한민보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숙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아서 세운 교육기관을 의숙, 서전의숙, 뭐 여러 가지 의숙들이 있는데, 배달의숙도 당연히 관전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기록에, 그 증언에 의하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동진은 석주 이상용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자금을 출연하여 배달의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학해보는 8번에 이제 그쳤지만 그 비용을 이상용 선생이 보조했다. 그리고 광복군 제1형 사령관 오동진 장군이 교단과 전투를 기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의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동진, 개연수, 최시흥 등이 학생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0년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천마산대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20년 3월에 천마산대가 창립이 이렇게 되는데, 천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평안북도예요. 그 중에서 여기가 천마군입니다. 천마군이고요. 그리고 천마군에 보면 이게 천마군이잖아요. 천마군에 천마산이 있어요. 그리고 천마산에 천마군이 있고 천마산이 있고 그 바로 위에가 삭주입니다. 삭주. 여기 그래서 천마산과 위에 보면 압록강이죠. 천마산과 압록강 사이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학회의 독립운동이었다. 그것의 중심이 무장항쟁에서는 천마산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마산대는 군율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 사령장은 3대 단학회장인 최시흥 장군이었고, 부관 최지풍, 이런 분들이 제천혈맹이나 다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죠. 최지풍, 박응백, 그리고 박영찬, 최윤희 뭐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규모는 한 200명 정도고, 이 사람들은 군자금 모집을 했다. 그러니까 군자금을,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국경이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모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와서 삭주나 그 아래쪽에 있는 부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대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무장항쟁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붙은 사람들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919년 6월에는 130명까지 운집했다라고 하는 명단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무기구입, 군자금 확보, 밀정 처단,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비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20년대 초까지 국내를 기점으로 한 무장투쟁 단체 가운데서 천마산대는 가장 혁혁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던 단체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교전 사건들이에요. 뭐 종일 전투, 뭐 습격, 교전, 몇 명 사망, 그리고 우리 쪽에 누구 전사, 뭐 이런 것들이 1920년대 초에 그런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단학회장인 최시흥 장군은 이렇게 합니다. 만주로 넘어가서 유하원 삼원보에서 동지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해라는 것은 1919년 12월이죠. 압록강을 건너서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삭주에 천마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명을 받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명을 한 사람은 오동진 장군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동진 장군과 이제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어군정서가 나옵니다. 1920년 3월 말에 설어군정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시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무장 독립투쟁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거 3월 말이잖아요. 4월 달에 바로 이제 계현 선생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오죠. 계현 선생은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의 막하에 들어갔다. 그래서 설어군정서의 참에게 공을 세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동진 장군의 대한광복군 총영이 5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 5월에 상하이에서 안창호, 김희선, 이탁 등이 논의를 시작해서 6월 남만주에서 대한독립단, 대한청년단, 연합회, 의용대가 합쳐져서 결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광복군 총영이 결성되었고요. 그래서 총영장은 바로 오동진 장군이 총영장이 되었다. 근데 최시흥은 만주로 건너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동진 장군을 만나서 이제 같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복군 총영에 보면은 천마대가 있습니다. 천마산대가 천마별 영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오동진 장군이 총영장이 되고 거기에서 천마별 영장을 맡은 게 바로 최시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천마산대에서 군자금을 국내에 들어와서 모집을 해가지고 광복군 총영에 전달을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에 7월에 일본군이 천마산대 본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천마산이나 아니면 그 삭주 지방을 공격을 한 것이죠. 이제 공격을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일본군이 천마산대 본부를 공격함에 따라서 만주로 넘어갔다. 압록강을 건너서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미 상하 의원단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8월 달에 우리나라를 들어오니까 뭔가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오동진 장군의 대한 광복군 총영이 결성된 직후에 무엇을 하냐면 신의주, 평양, 서울 등의 3개 지역으로 결사대를 편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성도 있어요. 이분이 평남도청 폭파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마 폭파된 거예요. 평남도청이 1920년 8월 3일에 폭파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굉장히 긴박하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삭주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간도 지역에 이제는 불령 선인들을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을 초토화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 계획에 의해서 2달이면 다 몰살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위로 이렇게 몰아닥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개연 선생이 8월 15일에 피살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피살이 어떻게 되냐면 해동 인물지 1969년에 1920년대는 사망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69년에 경신년에 사망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데요. 1969년에 해동 인물지에는 만주에서 사망했다 나오고 75년에 커바라는 남만주에서 피살됐다라고 나오는데 79년이 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온다. 위순사 감옥 가명극이란 자가 조선 역사를 고치하는 놈은 일본 제국 대동방 평화정책에 방해하는 것이니 다 잡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밀정을 홍성납자에 보내서 운초 선생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날짜까지 나오는 겁니다. 79년에 돼서. 그러니까 이거 좀 조작을 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을 되짚어서 그거를 구체화해서 쓴 과정인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증거를 대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밀정 가명극이 있었다. 가명극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위순사, 감독, 감연극이나 감영극이라는 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명극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신문에 1920년 1월 달에 독립신문에는 헌병보조원 가명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오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독립신문 1920년 5월 27일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중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다. 가명극 이기용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악독한 자. 이 밀정이나 이런 놈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가명극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삭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쪽 근처에서 가장 악독한 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달 뒤에 뭐냐면은 미주 신문이 받아서 적어요. 그래서 신한민보에 6월 달에 창귀들은 심이 많다고 경시의 한모의 말인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자는 가명극이다라고 해서 독립신문을 그대로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신문 1921년 3월 26일자에 있는데요. 여기서 삭주에 살던 명창하라는 사람이 관전현으로 도망가요. 이주를 해요. 근데 뭐냐면은 적 헌병 그 보조원 가명극이 데리고 오죠. 5, 6명을 데리고 와서 가택을 수색하고 물품을 탈취하고 6월경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구를 불태우고 11월경에 7, 8명이 다시 와서 명시 부인을 난타한다. 중상케 만들고 1월에 다시 와서 7, 8명이 중국 군병까지 거느리고 와서 가옥까지 마저 방화하고 버렸다라고 하죠. 굉장히 악독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삭주에 있다가 이 압록강을 건너서 관전현까지 넘어갔는데 2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넘어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데리고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서.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개연 선생이 암살된 그 과정하고 이제 피살된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연 선생은 배달 의숙이 있었던 관전현에 있었잖아요. 관전현에 있었는데 이 밀정 가명극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역사하는 놈이다, 뭐 역사 왕복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과정, 그런 넘어오는 과정들이 여기에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베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그 이유립 선생 나이가 15살이잖아요. 15살에 이런 걸 알 리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해방 이후에 여기 이제 왔는데 그때 옛날 독립신문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독립신문을 구해 와가지고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걸 갖다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1979년에 적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밀정 가명 그 개연 선생이 피살되는 그 과정이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명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지금 학계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명극은 삭주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압록강을 드나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4세에 이유립 선생이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년통신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소년통신원이라고 하는데 14세면 충분히 옛날에는 성인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압록강 만주 일대에서 참의부 독립군 가운데서 223명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위에 간부들만 명단이 나오는데 전체 명단이 나왔습니다. 뭐 2등병까지.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14세 소년을 포함한 10대 병사가 17%나 돼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원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일입 선생도 10대 때 소년 통신원도 하고 그런 단장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의 시선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옛날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천마산대 자체에도 보면 이응선이라는 분이 천마산대에 계신데 이분도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일입 선생과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런 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천마산대는 청소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초 개연 선생의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갓을 쓰고 있는 것은 오일선, 오일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된 그분이 이제 그리셨고 두 분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유리 문화에서 환단고기를 배운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배웠고 같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초상화를 그린 것은 이유립 선생이 눈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뭐 코수염을 이렇게 했으며 이런 몽타주인데 너는 모자를 쓰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너는 뭐 어떻게 그려봐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강화도에 있었던 마리산의 개천각에는 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려져 있다는 건 흡사하다는 거죠.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개연 선생의 초상화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수안개시에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개봉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봉호 선생은 작년에 유해송화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여기를 쭉 갔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크즐 오르다라는 곳을 가보니까 홍범도의 묘가 있어요. 거기 참배를 하러 갔는데 홍범도 묘 바로 옆에 개봉호 선생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안개시하고 이런 인연도 있구나. 같은 어떤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 강제 이주를 당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개봉호 선생을 좀 검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제 얼굴이 이제 메인 초상화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유해봉화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분의 사실 이제 만화가라든지 그림 그리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몽타주를 가지고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실제 인물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립 선생이 자신이 어렸을 때 봤었던, 직접 실제로 목격했었던 바로 그 개연 선생을 그려라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연 선생은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이유립 선생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교육받고 뭐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라라는 것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개천각에 모셨고 한데 그런 분이 뭐냐면 비슷한 시간대에 독립운동가로서 또 개봉호 선생도 역사학자입니다. 사국시대를 주장하고 역사학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족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봉호 선생 같이 또 유명한 분도 족보가 없어요. 그 아들이 찾아서 족보를 뒤져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족보에 없습니다. 이분도. 자, 3대 단학회장 최시영 대장이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천마산대 별령대 대장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192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4대 이제 이덕수 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천마산대는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참의부 여기 있죠. 같은 데 보면 3부가 있는데 이제 참의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대 이덕수 그리고 5대 단학회장이 이용담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뭐 19년 3개월이라고 하는데 거의 20년 동안은 감옥 속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고초를 겪으셨던 분이고 평양에서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단학회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담이라고 하는 분도 국내 특파원으로서 이런 분들과 함께 삭주에 잠입하여 주상옥, 김태원, 김택수, 정창화 등과 함께 삭주에 잠입하여 일본 경찰 4명을 사살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김병주라는 사람인데 전부 다 제천혈명과 10보장에 명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짓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째 복역 후에 5대 단학회 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담의 주재로 천마산 제천대회가 열리고 이때 단학회 기간지 태극의 주관으로 이유립 선생이 임명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립 선생으로 오게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학회는
초대 대종사인 이기가 한일 합방이 임박한 시국에 분개하여 1909년 7월 절식 자결함으로써 침체되었지만 계현수, 최시영, 이덕수, 이상용 등 독립운동가를 지도자로 하여 홀기를 삼았고요. 3.1운동 이후에도 최시영을 중심으로 천마산대를 조직하여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후 설화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 독립단으로 무장 독립운동의 그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이 북한도의 독립운동은 보통 대종교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북한도 독립운동이 대종교 계열이 주도했다. 이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서간도의 경우에는 이 서간도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이 다나케가 아니었는가라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다나케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역사 강복 운동입니다. 1대 다나케 해학 이기 선생, 2대 운초 계현 선생으로부터 6대 이유립 선생에 이르기까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상고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 강복에 일심했다. 그래서 이 다나케의 무장항쟁과 다나케의 역사 강복 운동, 특히나 역사 강복 운동의 경우에는 다나케에서 해방 이후에 단다나케로 이어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환다나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 강복의 맥을 그 꿈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다나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숨겨진 독립운동, 잊혀진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 다나케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